점심시간 국수집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엎질렀잖아. 무릎 꿇고 주워. 남도진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매장을 울렸어요. 매니저님, 제발, 제발,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치워야지. 그가 제 어깨를 세게 눌렀어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앉아.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손님들의 휴대폰이 저를 향해 켜졌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직원을 저렇게 대해도 되나? 웅성거림 속에서 뜨거운 국물을 휴지로 닦아야 했어요. 빨리빨리. 마치 개를 다루는 것처럼 재촉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국수집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단정한 한복 코트를 입은 6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바닥에 무릎 꿇은 저를 본 순간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저분, 혹시 국수집 본사 총괄이사님 아니야? 손님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분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매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며느리라고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닥에서 모욕당하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희라고 합니다. 42살이고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오늘이 제 첫 출근 날이에요. 동네 국수집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활비가 떨어져 가고 있었고 혜린이 학용품비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딸아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혜린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밥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부터 일 나가시는 거죠? 응, 그래. 엄마가 오늘 꼭 잘할게. 제가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어줬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엄마 화이팅이에요. 고마워, 우리 딸.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국수집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이 평소보다 새롭게 느껴졌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문을 여는 상점들, 모든 것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성국수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이미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가희 씨 맞죠?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가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은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인상은 다소 엄격해 보였지만 말투는 친근했습니다. 우리 가게 규칙부터 설명드릴게요. 첫째, 손님께는 항상 존댓말. 둘째, 주문 받을 때는 복창 필수. 셋째, 실수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보다 규율이 엄격했어요. 그냥 동네 국수집인 줄 알았는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혜정이 씨, 우리 베테랑이에요. 옆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혜정 씨는 말투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손님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첫 시간은 주로 설거지와 밑반찬 준비를 맡았어요. 설거지야 집에서 늘 하던 일이라 어렵지 않았지만 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가희 씨, 이제 홀 나가서 테이블 정리해 주세요. 사장님이 앞치마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손님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홀로 나가니 벌써 몇 분의 손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국수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대부분 혼자 오신 중년 남성분들이었어요. 물컵을 채우고 젓가락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바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가 주문을 받고 저는 서빙을 담당했어요. 뜨거운 국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나르면서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손님이 추가로 김치를 요청하셨어요. 김치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부엌에서 김치를 덜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손님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혜정 씨가 가끔씩 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신경 과민일 수도 있지만요. 오후 2시쯤 되니 손님이 거의 없어졌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첫날 치고는 잘하시네요. 손님 응대도 자연스럽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문득 혜린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후 4시쯤 문이 열리면서 한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표정도 진지했어요. 혜정 씨가 그분을 맞이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동네 국수집 손님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분은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시고는 메뉴판을 펼쳐보셨습니다. 저는 물컵을 가져다 드리려고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물 먼저 드릴게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셨는데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잠깐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단정했어요. 저는 괜히 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손님이 단순히 국수를 드시러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등장이 저의 평범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국수집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첫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싶을 뿐이었어요. 혜린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던 오후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정장 입은 손님이 메뉴를 보시는 동안 저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혜정 씨가 급하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가희 씨, 저분 주문 받아주세요. 저는 부엌 일 좀 도와드려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혜정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뭔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주문서를 들고 그 손님께 다가갔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그리고 김치는 별도로 주문할게요. 네, 잔치국수 한 그릇, 김치 추가요. 음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로 충분합니다.
주문을 받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장님께 주문서를 전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잔치국수 한 그릇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새로 온 직원분이세요? 돌아보니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바지, 목에는 직원증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얼굴은 날카롭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네, 오늘 첫날입니다. 저는 남도진이라고 해요. 여기 매니저죠. 매니저라는 말에 저는 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희라고 합니다. 남도진 매니저는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어요. 첫날부터 정장 손님 주문 받으셨네요. 긴장 안 하세요? 조금은 하지만 잘해보려고 해요. 잘해보려고. 그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국수집이 내 연습장이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 평범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남도진 매니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뭔가 흠을 찾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잔치국수를 완성해서 카운터에 올려놓으셨어요. 가희 씨, 7번 테이블 잔치국수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수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어갔어요. 정장 입은 손님께 국수를 내려놓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잔치국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분이 젓가락을 들고 국수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도하며 다른 일을 하려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정장 입은 손님이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다시 다가가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주문했는데 안 나왔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치를 깜빡했던 걸까요? 분명히 주문받을 때 김치 추가라고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부엌으로 돌아가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7번 테이블 김치 추가 주문이요. 아, 김치요? 주문서에는 없는데요. 사장님이 주문서를 들여다보셨어요. 제가 적어놓은 주문서에는 정말 잔치국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추가라는 글씨는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김치 추가라고 들었는데 적지 않았나 봐요. 첫날이라 긴장해서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실수했나 봐요. 김치 한 접시 주세요. 네, 알겠어요. 김치를 가져다 드리면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괜찮습니다. 첫날이시죠? 네, 맞아요. 그분은 이해해 주시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첫날부터 실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카운터 쪽에서 남도진 매니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정 씨와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정장 입은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나오셨을 때 남도진 매니저가 직접 계산을 받았어요. 잔치국수 하나 김치 추가해서 총 7,000원입니다. 네.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가신 후 매니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희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다가가니 그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첫날부터 주문 실수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어요. 더 주의하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손님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는 했는데 더 뭘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저를 따라 했습니다.
기본적인 주문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혜정 씨가 작게 킥킥거렸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도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첫날 치고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이 저를 옹호하는 건지 비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남도진 매니저는 계속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한번 실수하면 소문이 금세 퍼져요. 그럼 장사에 타격이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죠. 그때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뭔 일이에요? 아, 사장님. 새로운 직원분이 첫 주문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뭔 실수? 김치 추가 주문을 받고도 주문서에 안 적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가희 씨, 정말 그랬나요?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첫날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매니저님한테 찍혔네. 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주문 받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작은 목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냥 실수였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기분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남도진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의식하며 일하고 있었고 혜정 씨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오후 5시쯤 되니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욱 신중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2번씩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도진 매니저가 계속 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또 다른 실수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에 교대 시간이 되어 일을 마쳤어요.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남도진 매니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수 안 하시길 바라요. 그 말이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분명 작은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걸까요? 그리고 남도진 매니저는 왜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한 걸까요? 뭔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날부터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혜린이를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엄마, 첫 출근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남도진 매니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말이에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어제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앞치마를 메고 있는데 남도진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가희 씨, 큰일 났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어제 오후에 VIP 단체 예약이 들어왔는데 주문이 완전히 잘못 입력됐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VIP 단체라니
저는 그런 예약을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제가 받은 예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스템을 확인해 봤는데 가희 씨 이름으로 수정되어 있어요. 남도진 매니저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정말 제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최종 수정자 이가희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런 주문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이 기록은 뭐예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혜정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VIP 단체 주문이 엉망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점심에 20명이 오시는데 주문 내역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20명? 네, 김정수 사장님 일행이에요. 우리 단골 VIP 고객이시거든요. 김정수라는 이름을 듣자 사장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분명 중요한 고객이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주문은 뭐였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남도진 매니저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명했어요. 원래는 잔치국수 10그릇, 비빔국수 10그릇이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잔치국수 20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김 사장님은 매운 걸 못 드셔요. 그래서 항상 잔치국수만 주문하시거든요. 근데 일행 중에는 비빔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맨날 같은 패턴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가희 씨, 정말 이 주문 건드린 적 없어요? 네, 정말 없어요. 저는 어제 그런 예약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시스템에 왜 가희 씨 이름이 나와요?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황당했거든요. 남도진 매니저가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CCTV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CCTV 보자.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가시고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서 어제 오후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제가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서빙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5시쯤 제가 카운터 근처에서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가희 씨가 뭔가 하고 있어요. 남도진 매니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정말 제가 카운터에서 태블릿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뭐 했는지 기억나요? 사장님이 물어보셨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워낙 바빴던 시간이라 뭘 했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다른 주문 확인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주문이요? 남도진 매니저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시간에 무슨 주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김 사장님이 2시간 후에 오시는데 일단 비빔국수 재료 준비해서 반반으로 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혜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남도진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VIP 고객한테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책임은 져야죠. 실수한 사람이. 남도진 매니저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주문 수정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시스템에는 가희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CCTV에도 가희 씨가 태블릿 만지는 게 나와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 남도진 매니저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일단 김 사장님께는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가희 씨는 네,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곤란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왜 제 탓이 되는 걸까요? 오후 2시 김정수 사장님 일행이 도착했어요. 정말 20명 정도의 중년 남성분들이었습니다. 모두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사장님이 직접 맞이하시며 깊숙이 인사를 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김정수 사장님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사장님이 일행을 큰 테이블로 안내하시는 동안 저는 물과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일했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더라고요. 오늘 메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처럼 해주세요. 절반은 잔치국수, 절반은 비빔국수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도진 매니저가 말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김 사장님이 매운 걸 못 드신다면서 왜 비빔국수를 주문하시는 거죠? 사장님도 당황하시는 기색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사장님이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남도진 매니저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네. 김 사장님이 평소처럼 하자고 하시는데요. 평소처럼요? 그럼 반반인가요? 네, 잔치국수 반, 비빔국수 반이요. 그럼 원래 주문이 맞았던 거네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처음 주문이 틀린 게 아니라 맞았던 거였나요? 그럼 누가 왜 주문을 바꾼 거죠? 식사가 끝나고 김정수 사장님 일행이 나가신 후 저는 남도진 매니저에게 물어봤어요. 매니저님, 아까 김 사장님이 매운 걸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비빔국수 주문하셨네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럼 원래 주문이 맞았던 거 아닌가요? 잔치국수 10그릇, 비빔국수 10그릇이요. 남도진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김 사장님이 오늘만 특별히 그러신 거예요. 특별히요? 네, 일행 중에 비빔국수 좋아하시는 분이 오셔서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아까는 일행 중에 비빔국수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분이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주문을 잘못 수정한 게 아니라 원래 주문이 맞았던 거 아닌가요? 뭘 따지고 있어요? 시스템에는 분명히 가희 씨가 수정했다고 나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 없었잖아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과정이 문제라고요. 허가 없이 VIP 예약을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도진 매니저의 설명이 계속 바뀌었고 김정수 사장님의 주문도 결국 원래대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혜린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왜 하필 저를 표적으로 삼는 걸까요?
어둠 속에서 홀로 고민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요. 셋째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국수집이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테이블이 거의 찼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나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많다 보니 동선도 복잡했고 다들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거든요. 7번 테이블 잔치국수 2그릇이요. 부엌에서 완성된 국수를 받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도진 매니저가 큰 국물통을 들고 제 앞을 지나갔어요. 갑작스러웠어요. 분명 저는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는데 남도진 매니저가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꿔서 제 앞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순간 그가 들고 있던 국물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이 온통 국물 범벅이 되었고 그 뜨거운 물이 제 다리에도 튀었어요. 아이고, 다리가 얼얼했지만 더 큰 문제는 국물이 바닥에 쏟아진 거였어요. 미끄러워서 위험했거든요. 남도진 매니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고함에 국수집 안의 모든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순식간에 시선이 집중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급하게 걸레를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남도진 매니저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정리할게요? 내가 엎질렀잖아. 네. 저는 내가 부딪혀서 엎어진 거잖아. 책임져야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그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부딪힌 건데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걸레 가져와서 닦을게요. 걸레로 닦는다고? 이 국물이 얼마나 뜨거운데.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꺼내서 저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직원들이 뭐 하는 거야? 국물 쏟았나 보네. 일 처리를 왜 저렇게 해? 남도진 매니저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내가 엎질렀으면 제대로 치워야지. 무릎 꿇고 주워. 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릎을 꿇고 주우라고요? 빨리 안 해? 손님들 다 기다리잖아.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모든 손님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매니저님, 그건 좀. 뭐가 좀? 내가 실수했으면 책임져야지. 그때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요? 아, 사장님. 가희 씨가 국물을 엎질러서요. 사장님이 바닥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빨리 정리해요. 손님들이 기다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걸레를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남도진 매니저가 또 제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여기서 주우라고. 걸레 가져와야. 걸레 없이도 주울 수 있잖아. 휴지 있잖아. 휴지로 저 많은 국물을 닦으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요. 매니저님, 제발. 제발.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치워야지. 그 순간 남도진 매니저가 제 어깨를 세게 눌렀어요. 예상치 못한 힘에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앉아. 매니저님. 하지만 그는 더 강하게 눌렀어요.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직원을 저렇게 대해도 되나? 영상 찍어둬야겠네. 휴대폰 카메라가 저를 향해 여러 개 켜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남도진 매니저가 제 머리 위에서 말했어요. 빨리 치워. 손님들 불편하잖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뜨거운 국물을 휴지로 닦아야 했어요. 휴지가 국물에 젖으면서 찢어졌고 손에는 뜨거운 국물이 묻었습니다. 빨리빨리.
남도진 매니저가 재촉했어요. 마치 개를 다루는 것처럼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님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릎이 아팠고 손도 화끈거렸어요. 혜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걸레를 건네주려 했어요. 가희 씨, 이거 쓰세요. 하지만 남도진 매니저가 막았어요. 됐어. 혜정 씨는 주방일 도와주세요. 하지만 빨리 가요. 혜정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국물을 다 치우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저렸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저를 보고 있었고 몇몇은 아직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다 치웠으면 일어나. 남도진 매니저의 말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요.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었거든요.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직원 불쌍하네. 요즘 직장에서도 저런 일이 있나? 영상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무릎에는 국물 얼룩이 묻어 있었고 손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42살의 국수집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 서러웠습니다. 혜린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저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어떤 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요. 남도진 매니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점심 손님들이 모두 나갔어요. 국수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더욱 처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가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까 일은 매니저님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들을 때마다 더 서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희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사무실로 따라가니 사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 고생 많았어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바쁜 시간에는 특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무릎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얼얼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혜린이가 엄마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을 때 저는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내일부터는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 뭔가 해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제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님들의 시선, 휴대폰 카메라, 그리고 남도진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혜린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요. 그런데 그때 오늘 아침 딸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오늘 웃을 수 있어. 혜린이는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밝게 웃으며 말했었거든요. 저에게 힘을 주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웃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울기만 했죠. 혜린이의 맑은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엄마는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딸아이가 예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던 아이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혜린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최고거든요. 혜린이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말해줬었죠. 눈물을 닦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혜린이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딸아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줬어요. 엄마,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 미소가 지금도 눈앞에 선명했어요.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딸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린이가 웃을 수 있어라고 했으니까 웃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봤습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래도 웃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혜린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힘들다는 걸 모르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혜린이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딸아이 앞에서는 웃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억지 웃음이라도 혜린이를 위해서는 웃어줘야 했어요. 엄마, 오늘 웃을 수 있어. 딸의 말을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도진 매니저에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혜린이를 위해서라도 버텨내야 했습니다. 손등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부터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다시 한번 꽉 깨물며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혜린이를 위해서라도요. 넷째 날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혜린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응, 엄마가 오늘도 웃을게. 거짓말 같은 약속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는 지켜야 했어요. 국수집에 도착하니 남도진 매니저가 벌써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실수할 건가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다시 바쁜 시간이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어제처럼 무릎 꿇는 일은 없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남도진 매니저는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실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7번 테이블 잔치국수 3그릇. 국수를 나르던 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남도진 매니저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7번 테이블에 음식 가져다 드리려고요. 확인해 봤어요? 주문이 맞나?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국수가 식어가고 있었는데도요. 정말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그제서야 길을 비켜줬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음식을 서빙하고 돌아오는데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흘린 물 같았는데 닦지 않으면 미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걸레를 가져와서 닦으려는데 남도진 매니저가 또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바닥에 물이 있어서 닦으려고요. 누가 흘린 물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이길래. 내가 흘린 거 아니에요? 또 제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흘린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그때였어요. 국수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들어온 분의 모습을 보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단정한 한복 코트를 입고 계셨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무엇보다 품위 있는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그분이 국수집 안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걸레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요.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저분 누구신 것 같지? 옷차림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분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우아했어요. 가희야.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제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목소리가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알고 계신 걸까요? 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일을? 그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바닥에 걸레를 들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남도진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매니저를 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여기 매니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원을 왜 바닥에서 일하게 하는 거죠? 아, 그건 실수해서 바닥을 닦고 있는 겁니다. 실수요? 그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때 한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 혹시 국수집 본사 총괄이사님 아니야? 총괄이사? 정말? 맞는 것 같아. 신문에서 봤어. 손님들의 속삭임이 들리자 사장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사장님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총괄이사님 연락을 주시지. 총괄이사라는 말에 남도진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분이 다시 저를 보시며 물어보셨어요. 가희야,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니? 이번 주부터요. 이번 주부터? 그분이 사장님을 향해 돌아서셨어요. 사장님, 이 직원이 언제부터 일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네.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바닥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사장님이 말을 못하자 남도진 매니저가 끼어들었어요. 실수를 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실수요? 그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떤 실수인데요? 국물을 쏟아서. 그때였어요. 그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매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래, 가희야. 엄마야. 그분은 제 시어머니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겼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라고 하셨어?
총괄이사님의 며느리? 그럼 저 직원이. 남도진 매니저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거라. 무릎이 아프겠구나. 그리고 남도진 매니저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매니저라고 하셨나요? 네. 네. 직원을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게, 대답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으셨던 분의 위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한 건가요? 남도진 매니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완전히 당황하신 상태였어요. 총괄이사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쨌다는 거죠? 모르면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매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희야, 옷 갈아입어라.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남도진 매니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남도진 매니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그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장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사무실로 가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장님, 남도진 매니저, 그리고 저까지요. 혜정 씨도 뒤따라왔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우리 가희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요. 사장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몇 번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요? 구체적으로 뭐죠? 주문을 잘못 받았다거나. 주문을 잘못 받았다고요? 시어머니가 남도진 매니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때 CCTV는 확인해 봤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켜고 CCTV 영상을 틀었어요. VIP 주문이 잘못 들어갔다던 그날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잠깐 뒤로 돌려보세요. 더 천천히요. 영상을 되돌리자 이상한 부분이 나왔어요. 시간이 갑자기 점프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아, 그건 사장님이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어보셨어요. 중간에 편집된 것 같은데요? 왜 시간이 건너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장 장치 확인해 보세요. 원본 파일 말이에요. 원본 파일이요? 네, 분명히 따로 저장되어 있을 텐데요.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저장 장치를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삭제된 파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구를 해보니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밤 11시쯤 남도진 매니저가 혼자 매장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주문 내역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남도진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당신이 밤에 들어와서 주문 내역을 조작했네요. 그리고 우리 가희 탓으로 돌렸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도요? 영상에는 남도진 매니저가 시스템에서 제 이름으로 수정 기록을 남기는 장면까지 나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장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도 이걸 모르고 계셨나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혜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혜정 씨에게 집중됐어요. 가희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뭐라고요? 매니저님이, 매니저님이 시켰어요. 혜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뭘 시켰다는 거죠? 가희 씨를 곤란하게 만들라고,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왜 그런 짓을 시켰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도진 매니저가 벌떡 일어났어요. 혜정아, 뭐 하는 거야? 매니저님, 이제 그만해요. 가희 씨가 너무 불쌍해요. 혜정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제 국물 쏟은 것도 매니저님이 일부러 부딪힌 거예요. 저도 봤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남도진 매니저를 노려보셨어요. 일부러 부딪혔다고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혜정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무슨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 밖에서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매니저가 뭔 짓을 한 거야? 직원을 괴롭힌 거 아니야? 어제 그 여직원 무릎 꿇게 한 것도 저 사람이었잖아. 진짜 나쁜 놈이네. 손님들이 문 밖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총괄이사님, 저희가 어제 영상 찍은 게 있어요. 한 손님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어제 저 매니저가 여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거 다 찍혔어요. 정말요? 네, 올려드릴게요. 손님이 영상을 보여주시니 정말 어제 일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남도진 매니저가 저를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장면까지요. 다른 손님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직원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완전 갑질이잖아. 저 매니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이 완전히 남도진 매니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남도진 매니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총괄이사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사장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그래서요? 남 매니저는 당장 해고하겠습니다. 해고만으로 충분할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우리 가희가 당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그건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도진 매니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총괄이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라고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가희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가희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분명 분하고 억울했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남도진 매니저를 보셨어요. 남 매니저, 이 자리에서 직무 정지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열사 어디서도 일할 생각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남도진 매니저는 완전히 기가 죽은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희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희야, 이제 집에 가자. 혜린이도 보고 싶고. 네, 어머니. 우리는 국수집을 나섰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잘 됐다. 정의가 승리했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따뜻한 응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가희야,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자. 더 좋은 곳에서.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드디어 악몽 같은 나날이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국수집을 나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희야. 네, 어머니.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줄 몰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감당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희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살자. 우리 본사에서 일해라. 본사에서요? 네,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는 충분히 능력 있어. 그리고 우리 혜린이 생각해서라도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잖니.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혜린이를 위해서는 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다고 할 게 뭐 있어. 우리 가족인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혜린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응, 혜린아. 엄마가 지금 할머니랑 있어. 할머니요? 어느 할머니? 아빠, 엄마. 우리 할머니. 전화 너머로 혜린이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할머니 만나셨어요? 응, 곧 집에 갈게. 할머니도 같이 오신다. 와, 빨리 와요.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혜린이가 많이 컸겠구나. 네, 정말 많이 컸어요. 집에 도착하니 혜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혜린이. 이렇게 컸구나. 시어머니가 혜린이를 안으시며 눈시울을 적시셨어요. 엄마, 오늘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혜린이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뭐가 달라? 오늘은 진짜 웃는다. 혜린이의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억지로 짓던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제 진짜 웃을 수 있게 됐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좋은 일이야. 아주 좋은 일. 시어머니가 혜린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혜린아, 이제 엄마가 더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될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할머니도 자주 볼 수 있어. 혜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가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야.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혜린이가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했어요. 혜린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혜린아, 아니에요,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웃으려고 하는데 눈이 슬퍼 보였거든요. 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가 오시니까 시어머니가 혜린이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머니가 엄마 대신 걱정할게. 혜린이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네, 할머니. 그날 밤 혜린이를 재우고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가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가희야.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일찍 찾아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다를 거야. 너도 혜린이도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다음 날 아침 혜린이를 학교에 보내며 말했어요. 혜린아, 엄마가 오늘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됐어. 정말요? 좋은 곳이에요? 응, 아주 좋은 곳이야. 그럼 이제 엄마가 계속 웃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엄마가 계속 웃어줄게. 혜린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날 어떤 비난보다 강한 보호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거였어요. 새로운 직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삶이 시작될 거라고, 혜린이와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라고.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